해시태그 늦은 봄의 사랑.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는 어느 수요일 오후, 70대 중반의 박성민은 읍내 복지관 로비에서 커피 자판기 앞에 서 있었다. 아내를 여의고 홀로 지낸 지 3년째. 요즘 그의 일상은 이 복지관이 전부였다. 화요일 노래교실, 수요일 서예반, 목요일 건강체조. 규칙적인 일정이 그를 하루하루 살게 했다. 어머, 성민이 아니니?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성민이 돌아보았다. 단정한 회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면바지를 입은 여인이 반가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여전히 맑은 눈동자, 그리고 입가의 작은 점이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혹시 김순이? 어머, 나 알아보네. 맞아, 순이야. 몇십 년 만이야. 두 사람은 놀라움과 반가움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순이네 가족이 서울로 이사간 후 꼭 50년 만의 재회였다. 복지관 구석의 조용한 테이블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끝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여기는 언제부터 나왔어? 성민이 먼저 물었다. 한 달 됐어. 남편이 작년에 세상을 떠나서 고향에 내려왔지 뭐. 서울 아파트는 딸내미가 살고 있고. 너는? 나도 비슷해. 집사람 보내고 혼자 지내다가 여기 나오기 시작했어. 벌써 6개월째야. 서로의 상처를 확인한 두 사람 사이에 묘한 동질감이 흘렀다. 순이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거 봐. 우리 졸업사진이야. 내가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간직하고 있었어. 흑백 사진 속에는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뒷줄 한가운데 키 큰 소년이 성민이었고 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작은 소녀가 순이었다. 와, 이게 남아있네. 나도 똑같은 거 집에 있어. 성민의 눈가에 그리움이 어렸다. 사진 속 자신은 장래 희망란의 교사라고 썼던 소년이었다. 실제로는 농사를 지으며 평범하게 살았지만 너 그때 공부 진짜 잘했잖아. 반장도 하고. 순이 너도 그림 잘 그렸잖아. 미술대회 나가서 상도 타고. 서로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모습을 꺼내며 두 사람은 웃었다. 70년 인생을 살아온 노인들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12살 아이들로 돌아간 듯 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복지관에서 자주 마주쳤다. 처음에는 우연을 가장했지만 점차 서로의 일정을 확인하며 같은 시간에 나오기 시작했다. 오늘 서예반 가? 성민이 전화를 걸었다. 응, 가려고. 너도? 그래. 그럼 복지관 앞에서 만날까? 같이 걸어가면서. 단 10분 거리였지만 그 짧은 산책길은 두 사람에게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마을 곳곳을 걸으며 옛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기 저 느티나무 밑에서 우리 숨바꼭질하고 놀았잖아. 맞아. 그리고 저 구멍가게 예전에는 철물점이었는데 기억나? 아저씨가 무서웠는데. 우리가 장난감만 보고 안 사면 혼내셨잖아. 함께 웃으며 추억을 나누는 사이 순이는 성민의 배려심을 느꼈다. 길을 건널 때면 항상 차도 쪽으로 서는 것, 그녀가 좋아하는 커피를 기억했다가 미리 뽑아두는 것, 그녀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것. 성민 역시 순이의 밝은 에너지에 마음이 열렸다. 아내를 잃은 후 잃어버렸던 웃음이 돌아왔다. 아침에 일어나면 복지관 갈 생각에 설레었고 그녀가 좋아할 만한 이야기거리를 찾게 되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순이가 감기에 걸려 복지관에 나오지 못했다. 성민은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했다. 저녁 무렵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다. 많이 아파? 병원은 갔어? 괜찮아. 그냥 감기야. 약 먹고 푹 쉬면 나을 거야. 내가 죽이라도 끓여다 줄까? 혼자 있으면 끼니도 거르잖아.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래, 그럼. 미안한데 부탁해도 될까? 성민은 서둘러 집에서 닭죽을 끓였다. 아내가 아플 때 해주던 방식 그대로 보온병에 담아 순이의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나온 순이는 평소보다 많이 상기된 얼굴이었다. 목소리도 쉬어 있었다. 들어와. 미안해. 이렇게 부탁까지 해서. 무슨 소리야. 친구끼리 이런 것도 못하나. 하지만 성민은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친구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가 아프다는 소식에 가슴이 철렁했고 뭐라도 해주고 싶어 안달이 났던 그 마음이 무엇인지. 순이 역시 마찬가지였다. 성민이 끓여온 죽을 먹으며 눈물이 날 뻔했다. 이렇게 누군가가 자신을 걱정하고 돌봐준다는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느꼈던 공허함이 성민을 만나면서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다. 성민아, 응? 고마워. 정말로.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잠 못 이루며 같은 생각을 했다.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걸까? 겨울이 깊어갈 무렵 첫눈이 내렸다.
복지관 마당에 쌓인 눈을 바라보며 순이가 말했다. 나 첫눈 진짜 좋아해. 뭔가 새로운 시작 같잖아. 그래, 나는 눈 치우기 힘들어서 별로던데. 에이, 낭만 없어라. 장난스럽게 투덜대는 순이를 보며 성민이 웃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순이야, 우리 저녁이나 같이 먹을까? 복지관 말고 밖에서. 밖에서? 응, 읍내에 새로 생긴 한정식집 괜찮다던데. 너 한정식 좋아하잖아. 순이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건 분명 친구의 식사가 아니었다. 데이트였다. 좋아, 가자.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말쑥하게 차려입고 식당에서 만났다. 성민은 깨끗하게 다린 남색 와이셔츠에 회색 조끼를 입었고 순이는 연보라색 니트에 진주 목걸이를 했다. 어머, 와이셔츠까지 멋있네. 너도 예쁘다. 어색하게 주고받는 칭찬에 두 사람 모두 얼굴이 붉어졌다.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던 중 옆 테이블에 젊은 부부가 눈에 들어왔다.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웃는 모습이. 우리도 저랬을까? 젊었을 때. 순이가 물었다. 나는 안 그랬을걸. 우리 집사람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못 해봤어. 나도. 남편이랑은 그냥 정든 것 같아. 사랑이라기보다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성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순이야, 나 고백할 게 있어. 응? 너 만나면서 처음 알았어. 이 나이에도 가슴이 뛸 수 있다는 거. 아침에 눈 뜨면 내가 보고 싶고 내 웃는 모습 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이게 사랑이 맞는 것 같아. 순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나도 그래. 무서웠어. 이 마음이. 이 나이에 누가 날 이렇게 봐주겠어 하면서도 너만 보면 자꾸 예뻐 보이고 싶고 기대게 되고. 성민아, 나 널 좋아해. 성민이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순이 손을 잡았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어떤 손보다 따뜻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두 사람이 함께 다니는 모습이 마을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저 나이에 무슨 연애야? 자식들은 뭐하나? 부끄럽게. 성민의 아들이 찾아왔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마을에 소문 자자하던데요. 소문? 무슨 소문? 순이 아주머니랑 사귀신다면서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아들아, 나도 사람이야. 외롭고 힘들어. 순이는 좋은 사람이고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살고 싶어. 세상에 뭐가 그렇게 없어서 과부하고. 그것도 동창이라면서요? 창피해서 어떻게 다니냐고요. 아들의 말에 성민은 상처받았다. 순이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딸이 전화를 걸어 걱정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너무 빨리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딸아, 엄마도 사랑받고 싶어.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니?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조심하세요. 상처받을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주변의 시선과 자식들의 반대에 두 사람은 잠시 거리를 두었다. 복지관에서 마주쳐도 어색하게 인사만 나눴다. 어느 날 저녁 성민이 홀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순이도 같은 공원의 다른 벤치에 앉아 있었다. 서로를 발견한 두 사람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다가갔다. 안녕. 응, 안녕. 어떻게 지냈어? 그냥. 너는? 나도 그냥. 침묵이 흘렀다. 성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순이야, 미안해. 내가 용기가 없었어. 주변 눈치 보느라 정작 소중한 걸 놓칠 뻔했어.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야. 무서웠어. 사람들 말도 그렇고 혹시 내가 힘들어할까봐. 순이야. 응? 우리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남 눈치 보면서 살아? 남은 시간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살자. 나는 너랑 함께 하고 싶어.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러고 싶어.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손을 꼭 잡았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인생의 석양기를 함께 할 동반자를 만난 것이다. 이듬해 봄 두 사람은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다. 복지관 작은 강당에서 친구들과 이해해준 가족들이 축하해 주었다. 신랑 신부 입장하시겠습니다. 사회자의 멘트에 맞춰 정장을 입은 성민과 한복을 입은 순이가 손을 잡고 걸어 들어왔다. 순이의 딸이 축가를 불렀고 성민의 아들이 부케를 전달했다. 주례를 맡은 복지관 관장이 말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경륜을 쌓으신 두 분이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남은 여생을 함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식이 끝난 후 순이의 친구가 물었다. 순이야, 행복해? 응,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늦은 나이에 사랑 찾으니까 어때? 있잖아. 오히려 지금이라서 좋은 것 같아. 젊었을 땐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됐거든. 사랑이 뭔지, 동반자가 뭔지. 성민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부럽네, 자네. 황혼의 사랑을 찾다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더니 맞는 말이야.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 결혼 후 두 사람은 성민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복지관 프로그램에도 같이 참여했다. 어느 날 순이가 성민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다. 어머, 맛있다. 우리 집사람 맛이랑 똑같아. 그럼 나 서운한데? 아니, 그게 아니라 순이 스타일이 참 좋다는 거지. 웃으며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저녁이면 함께 TV를 보거나 옛날 이야기를 나눴다. 있잖아, 나 초등학교 때 너 좋아했었어. 어머,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진짜야. 내가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리는 모습 보면 예뻐 보였어. 그런데 말 한마디 못 붙이고 졸업하고 헤어졌잖아. 에이, 그때 말하지 그랬어. 그랬으면 어땠을까? 우리 훨씬 일찍 만났을까? 글쎄, 그랬으면 지금처럼 소중한 줄 몰랐을지도. 순이의 말이 맞았다. 각자 인생을 살아보고 아픔도 겪고 성장해서 다시 만났기에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다시 봄이 왔다. 복지관 앞 벚꽃나무에 꽃이 만개했다. 순이야, 사진 찍자. 어머, 왜? 기념으로. 우리 첫 번째 봄이잖아. 성민이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순이와 함께 벚꽃나무 아래 섰다. 하나, 둘, 셋. 셔터가 눌리는 순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와, 잘 나왔다. 보내줄게. 사진 속 두 사람은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부시게 행복해 보였다. 손을 꼭 잡고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이 마치 신혼부부 같았다. 그날 저녁 순이가 일기를 썼다. 오늘도 행복했다. 성민이와 함께라서 매일이 설렌다.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느낄 줄 몰랐다. 늦게 찾은 사랑이지만 늦게 찾았기에 더욱 소중하다. 남은 인생 그와 함께 웃으며 살고 싶다. 성민도 잠들기 전 순이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다. 내 인생의 가을에 찾아온 봄. 순이 덕분에 나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낀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두 사람의 방을 비추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처럼 따뜻하고 밝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에필로그. 그로부터 5년이 흘렀다. 80을 바라보는 두 사람은 여전히 매일 아침 손을 잡고 산책을 한다. 걸음이 느려졌고 가끔 지팡이에 의지하지만 서로가 있어 든든하다. 복지관 후배들이 묻는다. 어르신들, 비결이 뭐예요? 늘 행복해 보이시는데. 순이가 대답한다. 비결은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서로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손 잡아주고 웃는 거.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작은 것들의 반복이죠. 성민이 덧붙인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 나이가 많다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랑할 용기만 있으면 돼요. 두 사람은 오늘도 복지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본다. 손을 꼭 잡은 채로.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 그저 진심일 뿐이다.